1차 포럼이 열리기 한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 되겠죠. 11월에 최재천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동국 서해부장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해 단체장들을 한번 한 자리에 모으고 싶다. 그래서 미술협회 제가 분과위원장을 해서 그 미술협회 대표로 제가 가고, 그다음에 서해협회는 노복환 이사장, 또 서가협은 김성환 이사장, 서도협은 김영기 회장님이 그 최재천 의원실에 모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서단이 생긴 이래로 서단이 여러 단체로 나뉘어진 이래로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초유의 일입니다. 처음 만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만났더니 최재천 의원이 서단을 위해서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 서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요약을 한 것이 이제 활동 공간의 문제로 예술의 전당을 꼽았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그때 생긴 이래 20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리모델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작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보자 해서 세 가지 문제로 요약을 해서 최 의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최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활동을 좀 하자. 그래서 포럼을 한번 주기적으로 열어가 보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포럼을 열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단체 소속 단체에 회원들이 와줘야만 이제 뭐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들이 암묵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런 때 이제 네 단체가 같이 합심을 해서 좀 같이 노력하자. 그래서 일정한 협의체도 필요할 만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집약이 됐죠. 그래서 서총이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2013년 8월이죠. 그래서 그 서총을 결성하면서 첫 번째 행사로 제1차 포럼을 열자 하는 것이 바로 그해 11월에 열린 제1차 서해진흥정책 포럼입니다. 하여간 각 단체가 각자 도생을 하면서 만나지질 않고 있다가 한 자리에 서해인이 다 모인 겁니다. 저는 한 1000명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인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에서 또 국민적으로 서해 충원을 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고 그런 격려 겸 지지를 해주셨죠. 그때 이제 서해가들은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서해 진흥을 위한 이 결의문도 낭독하고, 아마 그 제1차 포럼에 의하면 서단이 서총을 중심으로 모인 것, 그다음에 서해를 진흥시킬 수 있는 불씨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서해가 그 동양 고유의 예술이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진 전통 예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교육 정책이라든지 서구 분물에 의해서 좀 밀려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덕목이고 어떻게든 계승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또 인성이 점차 피폐되는 이 사회 문제에서도 이 서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해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이 다른 미술 장르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미술에 속해 있는 서해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무한 거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서해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된 겁니다. 서해가 왜 필요한지, 왜 서해 진흥권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4번의 포럼을 엽니다. 서해의 필요성, 서해 시장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포럼을 열어서 진흥법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공동 발의를 해달라고 하고 또
서해인들이나 국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지 서명 받은 거하고 공동 발의된 그것을 첨부해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이 2014년 5년이죠. 5년 11월에 최재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1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하는 서해진흥법 발의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의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전국이 묘하게 돼서 그때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정을 이제 그 교문위원회 상정을 해놨는데 국회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국회를 열질 못하고 결국 탄핵이 되고 전국이 마감돼서 19대 국회가 폐회가 돼 버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국회가 막을 내리면 발의됐던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만들었던 그 법안은 제대로 상정도 못 해보고 폐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 다시 한번 발의를 하게 돼요? 그 20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바로 그 유성엽 그때 교문위원장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서해진흥법을 좀 대표 발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유성엽 의원 서해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시고 서해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흔쾌히 대표 발의를 맡아 주시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국회 그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그때도 한 500명 전국에서 올라왔습니다. 버스 대절에서 오고 해서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서해진흥법의 이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포럼을 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의원들의 서명을 다시 지지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안도 좀 수정을 하고 해서 작년에 다시 재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 주무부서의 그 어떤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문광부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미술진흥법을 문광부에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입법으로. 그래서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지면 서해진흥은 더불어 일어나는 건데 서해진흥법이 별도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져서 미술을 진흥시키면 서해는 거기서 같이 따라서 진흥이 되는 건데 왜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문광부를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장관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만나서 지금까지 이 미술 속에 서해가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70몇 억이 그 지원이 되는데 서해 쪽에 전무하다. 그래서 미술이 이 서해 대접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동안 문광부나 이런 데서 서해를 잘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안 해온 거로 봐서 미술진흥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있을 거다. 우리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항의 겸 뭐 협조 요청 겸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문광부 장관님도 필요하다. 서해진흥법은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고 동의를 해주셨고, 근데 또 기재부에서 그 법안에 보면은 5조에 서해진흥원의 설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흥원을 만들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그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국가 예산상 진흥원 설립은 어렵다. 그래서 기재부는 서해진흥법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만들어지는 법마다 모두 그렇게 한다면 국가 예산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5조를 진흥원 설립의 조항을 실태조사로 바꿔서 법률을 수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정안을 가지고 바로 유성엽 그 교문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 발의를 하고 나서 이 국회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근데 교문위원장이 이제 그 전반기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유성엽 위원장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이 법이 교문위를 통과했으면 하고 바라고 유성엽 위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또 국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성엽 위원도 결국 자기가 위원장일 때 진흥법을 만들지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하반기 넘어가서 의외로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바람이 좀 좋게 불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럼을 열고 또 서해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입법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서해인들의 관심을 거기다 집약시켜서 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서해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문광부하고도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1월 23일 10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안건이 12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박인수 의원이 낭낭한 목소리로 법안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석 의원이 205명인데 그 중에 199명이 찬성을 하고 6명이 기권을 해서 당당하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전 서해인이 아마 감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통과된 이즈음에 서해인들에게 고맙고, 또 대표님들도 노고는 뭐 치아를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밖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지요. 그 중에서 이 최재천 의원님의 그 노고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진흥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우선 본인이 국회의원 19대에 포럼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4단체 서총 그 탄생의 산파역도 직접 맡으신 거고, 무산되기는 했지만 하여간 발의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20대에 와서 또 유성엽 위원장이 그 대표 발의를 하는 데에도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 국회와 또 우리 서총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그분이 해주신 겁니다. 그분 뭐 서해들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어떤 역할이 아니었으면 어려웠던 겁니다. 뭐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 국회에서 대표 발의를 해주신 유성엽 의원의 노고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교문위원들을 설득하고 대표 발의를 하고 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제 위원장은 위원을 옮겼지만, 상임위로 옮겼지만 그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이제 그 간사를 맡으셨던 이동섭 의원, 손혜원 의원, 박인숙 의원이 3당 간사였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문광위로 바뀌었는데, 문광위 의원들에게 이 서해 진흥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룰 문제가 아니다. 조속히 처리하자. 설득하고 해서 문광위를 통과했죠. 그러니까 문광위 의원들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도 거부 반응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쪽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특히 이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지원을 해주신 우리 서해
진흥재단의 홍석현 이사장님, 또 그 밖에 여러 문화예술계 그런 분들의 지지가 컸었고요.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서예의 그 중흥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변이 약한 거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 저변이 바로 학교 교육인데요. 이 학교 교육에서 서예를 어떻게 다뤄질 것이냐,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서예진흥법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서예진흥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 서예 교육을 위해서 이 진흥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어떻게 서예 교육을 시키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교육이 실시된다면 누가 가서 가르칠 거냐, 무엇을 가르칠 거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해서는 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실시를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모집해서 가르쳐야 하고 교재를 만들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선 서예인들이 서예가 국민적 사랑을 받으려면 서예가 서예다워야 합니다. 다른 장르하고 다른 무슨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서예인들은 일반 서예인하고 다르구나, 역시 서예인이구나, 이런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자성도 해야 되고 행동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스스로 서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서예술을 하는 서예가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이제 시행이 되면 각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법이 돼서 중앙정부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우리 도에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의회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준해서 그 지방에 맞는 다시 서예를 진흥시킬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각 지방에서도 각자 흐트러진 목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 시에 이런 걸 한번 요구해보자 해서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별로 지역별로 활성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물론 하지만 지방마다 색깔이 다른 거니까 자기 지역 특색에 맞는 서예 진흥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무 간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게 아니고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서단과 국회를 연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진흥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던 진흥법이 만들어진 것은 거의 기적에 다름없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이 바로 서총의 네 대표단체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단합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6년 전 제1차 포럼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그 서예인들이 모두 모여서 소리 높여서 이제는 서예를 진흥시키자 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그 당시 그 많은 분들이 많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오셔가지고 서단 단합을 축하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서예진흥법이라는 대어를 낳은 셈인데요. 이것은 법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서해인들은 이 서청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런 단합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정부도 우리를 지원하고 사회가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전날처럼 뭐 이렇게 분열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서청은 이제 법인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서청이 대정부 창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단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정말 침체된 서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또 다 죽어간 서해 교육을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